그리고 만약 16살의 자신을 만난다면 뭐라고 해주고 싶냐고 하는 질문에 제 창의성은 패션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가치관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반항적인 여성이었고 바지 착용 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분개했어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여름마다 아무 생각 없이 입는 그 바지 한 벌이 사실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성이 바닥에 앉아서 커튼 천으로 만든 것이었고 그 옷이 오드리 헵번을 거쳐서 지금 우리 옷장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토맹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하고 싶던 주제인 패션 역사? 비하인드, 히스토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이걸 조사하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있어서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아무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이잖아요. 혹시 카프리 팬츠 다들 잘 입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카프리 팬츠를 만드신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재작년부터 갑자기 급부상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이게 트렌드가 재유행을 한 게 아니라 재재유행을 한 거거든요. 이거 만든 사람이 임신한 채로 러시아 군대를 피해가지고 1층 창문으로 뛰어내린 사람인데요. 3살짜리 딸 손을 붙잡고 가축 실어 나르는 기차 타고 피난 갔던 사람이고요. 그 난리통에 커튼이랑 낙하산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지가 몇 년 뒤에 오드리 헵번을 스타로 만든 그 카프리 팬츠예요. 오늘은 이 바지 하나에 숨어있는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분의 이름은 이제 소냐 데 레나르트라는 분인데 독일 분이세요. 1920년 프로이센, 지금 독일의 브레슬라우라는 곳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성격부터가 사실 심상치가 않았어요. 운동, 수영, 무용, 연극까지 다방면의 재능이 있었고 사장이자 사업가였던 아버지가 디자인 공부를 반대했는데도 밀어붙였어요. 심지어 상속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아예 비밀리에 베를린 공방에 들어가서 재단이랑 모자 제작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섬유공학 학위까지 땄고요. 사실 그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까지 자기의 신념을 밀어붙인 사람인 게 여기서부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에 소냐는 임신 중이었고요. 3살 배기 딸 실비아를 데리고 둘째 엘레오노라를 뱃속에 품은 채로 그 상황에서 러시아군 학대를 피해서 집 1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전쟁하면 많은 것들이 문제지만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잘 살아남았을지 이 문단을 통해서 뭔가 상상이 되는 것 같고 폭격으로 무너진 집 잔해 속에서 딸이랑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고 모든 걸 뺏긴 채 가축 수송 열차를 타고 바이에른으로 피난을 갑니다. 프로이센 출신 피난민을 혐오하던 동네였는데도 거기서 살아남아야 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소녀는 살 길을 찾아서 바로 재봉을 시작해요. 작업대도 없어서 바닥에 옷감을 깔아놓고 만들었대요. 재료는 커튼, 침대보, 담요, 낙하산, 천, 지퍼, 실크, 실. 손에 잡히는 건 그냥 다 썼어요. 그렇게 재킷, 드레스, 스커트, 블라우스, 인조 가죽 코트, 그리고 훗날 그녀의 시그니처가 될 바지. 첫 컬렉션을 전부 혼자 재단하고 바느질 했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카프리 컬렉션이에요. 사실 카프리 팬츠만 알았지 컬렉션까지는 몰랐잖아요. 카프리가 컬렉션으로 원래는 나온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카프리 팬츠가 왜 카프리 팬츠일까요? 우리는 그냥 카프리 팬츠인가 보다 해서 카프리 팬츠가 되게 익숙해졌는데 생각해보면 카프리는 이탈리아의 섬 중에 하나잖아요. 왜 독일 출신의 디자이너가 카프리 팬츠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소년의 가족은 1900년대 초부터 카프리 섬으로 여행을 다녔대요. 좀 부자셨나 보다. 그래서 소냐한테는 카프리는 자유, 평화, 행복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전쟁통에 모든 걸 잃은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리운 곳이었겠죠? 여기에 결정타로 미국에 있던 가족이 보낸 노래 한 곡이 있었어요. 이솔라 디 카프리라는 인기곡인데 폭스트롯 탱고 리듬의 곡이었대요. 사실 저희는 익숙하진 않죠? 이 음악과 가족 여행의 추억을 합쳐서 컬렉션 이름을 카프리로 지은 겁니다. 첫 코트에는 카프리 코트, 거기 어울리는 스커트에는 카프리 스커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스커트는 나중에 락앤롤 스커트로 불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행이 다시 안전해지자 소냐는 진짜로 카프리 섬을 다시 찾아가요. 바닷물을 거닐다가 다리가 젖으니까 바지 길이를 줄이고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카프리 서머 스타일의 탄생입니다. 사실 소냐는
키가 굉장히 작은 여성이었어요. 155 정도? 근데 그 시대에 155였으면 그렇게까지 작은 키는 아니겠죠? 어쨌든 정리하면 카프리 팬츠는 1948년 4분의 3 길이에 몸에 딱 맞고 발목 부분에 슬릿이 있는 실루엣으로 완성됩니다. 허리선은 엉덩이 위로 올라와서 허리를 날씬하게 보이게 하고요. 지금 봐도 세련된 디자인인데 당시엔 완전히 파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1940년대 후반까지는 바지 하면 남성용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여성이 바지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였고 나라에 따라 범죄로 취급되기도 했어요. 런던 헤럿즈 백화점에는 바지 입은 여성은 밖에서 기다려달라라는 안내판까지 걸려 있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무명 디자이너였던 소냐가 어떻게 할리우드까지 갔을까요? 비결은 사촌이었어요. 베벌리힐즈에 살던 유명 영화 제작자 사촌 아르노 베넷이 소냐한테 첫 미국 고객을 소개해준 거였어요. 그러면서 할리우드에 소냐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잉그리드 버그만, 게리 쿠퍼, 마리아 셀, 클라우스 킨스키 같은 유명 인사들이 소냐의 옷을 사려고 줄을 섰어요. 유럽까지 몰려올 정도?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들은 아닌데 그만큼 소냐가 대단했다. 베넷은 절친 그레고리 팩한테도 내 사촌이 이탈리아에서 촬영될 영화에 관련돼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파라마운트 수석 디자이너였던 에디스 헤드, 이 사람은 아카데미상만 8번 받은 할리우드 최고 권위의 의상 디자이너였는데요. 이 에디스 헤드가 소냐의 카프리 컬렉션 중 스커트, 블라우스, 벨트를 골라서 영화 로마의 휴일에 썼어요. 아주 유명한 고전 명작 영화죠. 당시 아직 무명이었던 오드리 헵번을 스타덤에 올린 그 영화예요. 헵번이 그레고리 팩이랑 베스파 타고 로마 질주할 때 입은 옷이 바로 이거였대요. 저는 그냥 옛날 복장 중 하나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카프리 컬렉션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상징적인 장면은 다른 영화에서 나와요. 영화 사브리나 촬영을 시작할 때만 해도 로마의 휴일은 아직 개봉 전이었대요. 에디스 헤드랑 위베르드 지방시 가 의상을 맡은 이 영화 홍보 이미지에서 헵번은 검은색 카프리 팬츠를 입고 하이힐 대신 플랫슈즈를 신었어요. 당시 유행하던 가슴을 원뿔형으로 강조하는 코르셋 스타일 대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선택한 거고요. 이 이미지가 바로 헵번의 편안한 스타일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사실 오드리 헵번이 엄청난 대스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헵번이 불을 지피니까 다른 배우들도 줄줄이 따라 입기 시작해요. 마릴린 먼로는 사생활에서도 즐겨 입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와닿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바지였다는 거. 메리 타일러 무어는 1960년대 인기 드라마 딕 벤 다이크 쇼에서 카프리 팬츠를 입고 나왔는데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대요. 본인이 2004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캐릭터한테 바지를 입힌 이유는 여자가 청소기 돌릴 때 풍성한 치마를 입진 않잖아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CBS는 저더러 한 장면 이상 바지 입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죠. 새 에피소드 정도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그냥 바지를 입게 했어요. 이렇게 미국 안방극장에 조금씩 바지 입은 여성이 스며든 거예요. 제클린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케네디 대통령 암살 후에 그리스 재벌 오나시스와 재혼을 했는데요. 여름마다 이탈리아를 찾았대요. 1971년에 카프리 섬에서 파파라치한테 찍힌 사진 속 그녀는 검은 티셔츠에 선글라스, 그리고 하얀 카프리 팬츠 차림이었어요. 이 시기엔 유럽, 미국 제트족들이 이탈리아 하얀을 화려함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카프리 팬츠가 휴양지, 자유로움의 상징으로 굳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카프리 팬츠 하면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을 떠올린대요. 실제로 카프리 섬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대요. 2012년부터 카프리 섬에서 빈티지 샵 원더랜드 카프리를 운영하는 알렉산드로 루오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할아버지가 그 바지를 발명한 재단사였어요. 그가 말하는 할아버지는 세바스티아노 넬로 스피넬라라는 사람인데 카프리 팬츠 한 벌을 8분 만에 만들었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재단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소냐 데 레나르트가 먼저예요. 1945년 사진 기록들을 보면 소냐의 카프리 팬츠가 이탈리아 제품보다 몇 년 앞서 있어요. 물론 패션이라는 게 여러 창작자들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동시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록상 소냐 데 레나르트가 먼저였다. 이걸 뒷받침하는 게 뉴욕 현대무술관이에요. 모마라고도 하죠.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모마에서 열린 아이템 패션은 현대적인가? 전시에 소냐가 1940년대에 만든 작품 2점이
실제로 전시됐어요. 이 전시를 기획하고 도록도 쓴 패션 역사가 스테파니 크레이머는 이렇게 말했어요. 카프리 팬츠는 여성 패션 스타일로서 바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카프리 팬츠는 안 죽어요. 오히려 스타일별로 완전 갈라졌어요. 이방카 트럼프는 가장 격식 있는 스타일로 소화하고 벨라 하디드, 줄리아 폭스는 정반대로 파격적으로 입어요. 더로우 버전은 가장 심플하고 편안한 스타일인데 제니퍼 로렌스가 이 오버사이즈 팬츠를 여러 번 입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소냐데 레나르트는 지금 100세가 넘었어요. 제가 알아본 거는 106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아직도 정정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매일 신문을 읽고 저녁 초대나 행사에 나가는 걸 즐기신대요.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오늘날 여성 폭력 소식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소녀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폭력적인 사람들은 이게 강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그냥 약함일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16살의 자신을 만난다면 뭐라고 해주고 싶냐고 하는 질문에 제 창의성은 패션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가치관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반항적인 여성이었고 바지 착용 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분개했어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여름마다 아무 생각 없이 입는 그 바지 한 벌이 사실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성이 바닥에 앉아서 커튼 천으로 만든 것이었고 그 옷이 오드리 헵번을 거쳐서 지금 우리 옷장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가볍게 입는 옷 하나에도 이렇게 무거운 역사가 숨어져 있다는 거. 오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냐면 저는 늘 생각했는데 메이크업은 사실 되게 사람들이 장난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저거 사가지고 한번 해볼까? 시도도 많이 해보고 뭐 레오제이님이나 아니면 이사배님 같이 좀 대형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유독 패션계에서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안 나온 것 같고 또 저만 해도 옛날에 그랬는데 뭔가 패션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다. 나와는 좀 엄청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이 패션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막상 제가 패션계에 뛰어들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패션을 메이크업처럼 가볍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좀 패션 가십들을 긁어 모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더 패션을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소비될 수 있게. 뭐 이런 제 가치관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패션이 대중적이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어? 재밌다 라고만 소비해도 정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카프리 팬츠를 2024년부터 입었는데요. 좀 꺼드럭대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그거를 왜 입었냐면 이런 패턴 디자인보다 커팅 디자인이 좀 남다른 바지들 혹은 상의들을 선호해요. 그냥 그게 좀 더 제 스타일 같고 좀 더 남들과 다른 한 끗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카프리 팬츠를 딱 처음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너무 그냥 특이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기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많은 역사가 숨어져 있고 또 엄청 강하고 반항적인 여자분이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좀 더 카프리 팬츠를 볼 때 같은 여성으로서 좀 자부심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자료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바지를 여성이 입은 지 생각보다 얼마 안 됐다는 걸 깨닫고 나서도 그리고 그 카프리 팬츠가 그거를 깨준 아주 상징적인 바지 중 하나라는 걸 알고 나서도 카프리 팬츠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카프리 팬츠를 입을 때 소냐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패션이 조금 더 여러분들께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물론 가격은 좀 어렵긴 한데 또 막상 그 안을 파헤쳐 보면 물론 아닌 데도 있겠지만 비쌀 만한 이유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다 사람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싼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옷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라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아디다스랑 푸마가 사실은 형제가 싸워서 만든 브랜드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거를 알고
나 첫 번째 주제로 이걸 할까 생각을 했다가 카프리 팬츠가 지금 유행의 정점일 때 이야기를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갖고 왔고요.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저는 가져올 것 같긴 한데 다음에는 아디다스와 퓨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이야기 있으면 제가 자료 조사를 해서 가져올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Ich werde der Frau eine schöne Dekthose machen.